네 번째로 출판사업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출판사업과 문서전도인의 선교활동은 호남 지역에 진리의 기별이 들어오는 초기 19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림기별을 증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현재 정기 간행물은 교회 진암, 안식일학교 교과, 시조, 가정과 건강, 단행본 등은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양육과 선교 문서들입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는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용의 모든 것으로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을 선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가 담긴 문화자산 54개를 2016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종합출판 시조사에서 출간한 월간지 시조를 미래유산에 18번째로 등재하였습니다. 호남화폐 서회 또한 선교기관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호남화폐 서회는 2002년에 화폐에서 재정분리되어 시조사 호남서회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현재는 서적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남 선교의 시발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는 진리가 담긴 서적들을 권함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를 전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더 이상 책을 소장하거나 읽는 문화가 사라지고 출판 전도부의 일들도 쉽지 않고 서회에서도 건강식품을 병행하여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할 만큼 어려움이 많다 하겠습니다. 과거 문서 선교를 대신할 전자선교의 매체들을 개발하고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미래 시대에 맞는 기별 전달 매체를 개발하고 시대에 맞게 보급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사역과 관련된 선교 영역입니다. 재림교회는 6.25의 참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해 기울였습니다. 대총회의 지원이 컸으며 1958년 8월 31일 이후로는 구호봉사회로 개칭하는 한편 한미구호협정 결과 지정된 국내 10개 구호단체의 하나로 구호사업의 최일선에 나섰습니다. 이 시기 교회마다 구호봉사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구호 양곡 등으로 대표되는 재림교회의 선교사업과 병행된 경제적 지원도 선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국 전란 후 민중은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모두에 굶주려 있었기에 두 가지 필요에 적절히 대응했던 것입니다. 호남화폐가 두드러지게 선도했던 복지사업은 복지관 수탁 및 운영입니다. 1993년 3월 25일 우리 재림교회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한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와 두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호남화폐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남선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 관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본교회의 한국교단 90년 역사 이래의 처음이었습니다. 이어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2004년 2월 11일 정읍시로부터 수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갖춘 후 동년 3월 30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호남화폐는 두암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읍 36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거 배출하여 사업의 확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호남합회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의 노력과 전주 지역의 교회들의 협력으로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을 수탁 신청하였으며 2008년 2월 27일 전주시와 사회복지법인 수탁 운영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5월 28일 건물의 준공식과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양지노인복지관은 사업과 직원과 시설의 명품화를 통하여 명품복지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07년 7월 6일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정읍시니어클럽은 노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도모하는 기관에 수탁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니어클럽은 정읍시 충정로 203-2에 소재하고 있으며 35명의 직원들이 공익형 10개, 사회서비스형 14개, 시장형 8개, 총 32개의 사업단을 이끌며 약 2,9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과진단 결과 2023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인력 향상을 위하여 호남합회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1일 오전 10시 호남합회가 합회교육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원하여 요양보호사 과정을 시행하였고 2월 9일 개강하였는데 35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권과 호남권의 성도들에게 요양보호사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에 일조하였다 할 것입니다. 호남합회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수요와 선교적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 준비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호남보건복지대학을 개설하고 2008년 1월 13일 채식요리사 과정을 시작하였는데 호남 전역 50개 교회에서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 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저조하며 어린이들 또한 그 수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선교는 어른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유치원 또는 영어문화원 또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 호남 지역 내에 어린이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원 사업은 인생의 마지막 복지에 기여하는 기관들입니다. 진도구는 2010년 60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문 요양원을 건축하고 삼육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도 노인 전문 요양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치매 및 뇌졸중 등으로 신체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립 목적 위에 2011년 9월 24일 개원 이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도 2016년 10월 삼육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1일 1차 위탁 운영이 있었고 2022년 5월 1일 2차 위탁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여러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입니다. 복지관 비전은 인류에 대한 박애 정신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지역사회 복지 및 주민의 연대감 조성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아복지에서 노후복지까지 복지 영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를 쉼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도소 선교 사업입니다. 광주중앙교회에서는 1962년 가을부터 광주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은신기 장로와 김점동 두 장로는 당시 대외음악 지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팽윤근 형제와 그 밖에 몇몇 청년 형제들이 협력하여 형무소를 방문하고 그 취지를 말했더니 소장과 교무과장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인들에게 성경통신학교 과목을 수백 명에게 공부시켰고 일요일마다 성경학교를 열어 여러 장로들과 목사들이 교대로 가르치던 중 1963년 12월 1일 동교도소 대강당에서 소장과 교무과장 임석 아래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89년 3월 남선교회 오세욱 장로가 교도소 선교를 제안하였고 당시 담임 목사였던 김가일 목사는 이 일을 좋게 여겨 교도소 봉사 선교위원을 구성하여 법무부 교정교화위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제소자 10여 명에게 월 1위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치금과 사랑의 편지, 통신학교 입학, 성경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도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는 후에 오네시모 선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로 서중앙교회에서도 교정교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5월 30일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997년 3월 전주중앙교회에서는 법무부 법무보호공단 분교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10월에는 전주교도소 자매결연 개소 예배를 시작하였고 교도소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교회 시작입니다. 2006년 5월 14일 호남 앞에 구호부는 호남 전역의 장애인 40여 명을 미스바로 초청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5월 17일에는 장애인의 꿈이었던 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축을 기공하였습니다. 장성연동교회는 장애인을 위해 시설들을 갖춘 교회로 특성화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교회로 건축하였습니다. 특별히 김은길 장로와 안재순 집사는 장애인 가정과 다문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매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수발하는 봉사자까지 합하면 수십 명의 경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수년간 헌신하였습니다. 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영적 지지입니다. 전원교회에 나가는 김선주, 박정숙 집사 부부가 특수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을 1998년 개원하였습니다. 특수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영적 지지를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4일 특수장애 어린이집에서 광주 지역 21번째의 교회인 무지개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한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보장해 주려는 교회의 노력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호남의 복지 선교와 사역은 한국연합회적으로도 가장 앞선 선교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선교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딜레마가 되는 것은 순수한 복지 차원의 섬김을 이루어야 할지, 선교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복지기관이나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며 직원들의 채용에 있어서도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선교의 방향은 지금 몇 명의 침례자를 내느냐의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이 미래에 신앙을 갖게 된다면 본교회를 선택하겠다는 잠재적 선교 인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처럼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사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사역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더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